휴일 아침 송원재TV 시작합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어제 밤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이 안에다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이 지지층인 국민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자신이 해야 될 말, 그 다음 이 보수 우파를 지금 이간질하고 있는 홍준표, 이준석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 정말 따끔한 입장입니다. 그 다음 더 나아가서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정치를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계획까지를 밝혔습니다. 역시 한동훈은 이 메시지 능력은 뛰어납니다. 참 명료하게 이 짧은 문장 안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담았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을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저의 패배이지 여러분의 패배가 아니다. 여러분은 정말 대단했다라고 했습니다. 뜨거웠던 4월 방방곡곡 유세장에서 뵌 여러분의 절실한 표정들을 잊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함께 나눈 그 절실함으로도 이기지 못한 것, 여러분께 제가 빚을 졌다. 미안하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이다. 국민 여러분이다. 국민뿐이다.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다. 사심 없고 신중하기만 하다면, 누가 저에 대해 그렇게 해준다면 잠깐은 유쾌하지 않더라도 결국 고맙게 생각할 거다. 그게 우리 공동체가 제대로 작동하는 방식일 테니까.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정교해지기 위해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고 성찰하겠다. 총선이 열흘이 지났다. 실망하고 기운 빠질 수 있고 길이 안 보여 답답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같이 힘내자. 결국 잘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동훈이 그러니까 지난 11일 이 비대위원장직을 사퇴를 하면서 민심은 언제나 옳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 국민께 사과드린다.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고 그래서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 라고 한 뒤에 전국이 엄청나게 격동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언제 등판을 하느냐. 국회는 이제 한동훈 등판하라 화안으로 뒤덮였습니다. 홍준표, 이준석은 이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 우파를 이제 이 분열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이준석은 그러는 가운데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얄팍한 계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짧지만 한동훈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다 밝힌 셈입니다. 처음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을 배신하지 않겠다. 지금 홍준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홍준표가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했다. 그래서 보수도 배신한 것이다. 또 한동훈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한 것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면서 아주 거친 말로 지금 이 보수 우파 윤 대통령과 한동훈을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이제 급기야 거기에 발 맞춰서 이준석과 지금 홍준표는 손발이 척척 맞습니다. 서로 칭찬하고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준석은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23%대 이렇다면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두 60대 이상 무직자거나 가정주부거나 이런 사람들이다. 직장인들은 모두 욕을 한다. 가정주부나 60대 이상 무직자, 나이가 든 사람들을 아예 이준석은 이렇게 폄하를 합니다. 이게 지금 홍준표와 어떤 역할 분담이 느껴지는 대목이죠. 홍준표는 한동훈을 때리고 이준석은 윤석열을 때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윤석열, 한동훈 이걸 함께 보내자. 이 보수를 이제 적당히 주물러서 이 지지층을 자기들 마음대로 어떻게 공작을 해보자. 이런 식입니다. 이게 가능할 것이냐. 한동훈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을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국민과 윤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다를 경우에 누구를 따라야 할 것이냐? 국민이죠. 국민을 배신하지 않겠다. 윤석열 정부를 배신한 것이 아니죠. 한동훈은 국민의 뜻에 따른 것이죠. 지금 그 부분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한동훈 자신의 패배지 여러분의 패배가 아니다. 여러분은 정말 대단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수 우파가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한동훈이 패배한 겁니다. 한동훈이 좀 더 솔직하게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어떻게 했든 총선은 어떤 의미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입니다. 총선 과정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실수가 거듭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이 총선을 총책임지고 있는 한동훈이 이 수위 결정을 잘못한 겁니다. 한동훈이 윤석열 정부와 확실하게 차별화를 가져갔어야 한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편에 확실하게 섰어야 합니다. 그게 조금 이따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윤석열 정부를 위하는 것이고 윤 대통령을 위하는 것이었다. 결국은 총선 과정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보수의 정체성을 지키느냐, 한동훈은 좌파다. 이제 앞으로 서서히 드러나게 될 겁니다. 도대체 보수의 정체성, 우파의 정체성, 이 좌파가 누군지가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을 겁니다. 홍준표나 이준석이 보수 우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자신의 패배지 여러분의 패배가 아니다. 지금 법치와 상식을 바라고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던,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패배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전국 방방곡곡 유세장에서 뵌 여러분의 절실한 표정들을 잊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함께 나눈 그 절실함으로도 이기지 못했다. 여러분께 제가 빚을 졌다. 미안하다. 한동훈은 좀 미안해해도 됩니다. 선거의 책임 한동훈에게 100% 있다. 한동훈이 그 책임을 져도 됩니다. 물론 내용을 들어가면 윤석열 정부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선거를 책임진 것은 한동훈이었고 선거 과정에서 두세 번에 이렇게 지지율이 출렁이면서 저도 송은재TV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것을 이기지 못했다. 결정적으로 그건 당정관계 이 조율을 잘못했다. 윤석열 정부라고 다 잘할 수는 없고 잘못한 것이 있는데 소통, 국민들과의 소통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번 주에 이재명을 만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두 가지를 계산을 할 겁니다. 도저히 이대로는 이제 보수 우파의 정체성을 지키고 윤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유, 법치 상식으로는 윤석열 정부를 끌고 갈 수가 없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만나겠다. 범죄자 집단인 이재명을 만나면 앞으로 조국도 못 만날 이유가 없고 이준석도 못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국회에서 교섭단체가 아니니까 또 그렇게 선을 그어서 안 만나도 되겠지만 못 만날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뺀다면.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지금 보수 우파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 지지를 철회한다, 많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 송은재TV에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댓글을 보내주십니다. 이렇게 범죄자 집단인 법치를 해야 될 이재명 조국과 손잡고 이 국정을 이끌어 간다면 그러면 당장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인사가 안 되는 이유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원희룡이나 장제원이 대통령실에 올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치와 상식을 외쳤던 그동안 이재명은 처벌해야 된다라고 외쳤던 이 국민의힘의 세력들은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당분간은. 이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굳이 그러니까 지난 2년 전에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를 굳이 뽑아야 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보수의 후보가 그냥 적당히 2년 전부터 협치하면 되는 일입니다. 2년 전에도 여소야대였습니다.
꼭 윤석열 후보여야 될 필요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두 가지 계산을 할 겁니다. 하나는 이재명 조국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무기로 삼아서 조금 양보를 하더라도 이재명과 충분히 이렇게 밀당, 주고받고를 하면서도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를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완전히 쇼처럼 한번 만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지금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과 손잡지 않고서는 이 윤석열 정부 자체가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뭐 윤석열 정부 또 자신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지켜낼 수가 없다. 자신이 없다 지금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한번 만나고 이렇게 쇼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이 쇼 한번 만나는 것만으로도 윤석열 정부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라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층이라든지 뭐 여기에서 지지율이 좀 몰릴 겁니다. 그래서 지지율은 좀 올라갈 겁니다. 이제 문제는 그게 윤석열 정부를 정말 지지하는 지지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역선택과 비슷한 것입니다. 홍준표, 유준석, 유승민이 노리는 이런 것과 비슷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나오게 되는데 쇼로 가져갈 수는 없을 겁니다. 앞으로 계속 만나면서 이제 이재명과 소위 협치, 이제 국정을 같이 해 나가는 겁니다. 이건 보수 우파, 이 정통, 이 지지층에서는 이렇다면 굳이 뭐 윤석열 후보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어도 또 지난 2년 전부터 협치를 한답시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던 것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윤석열 정권이 탄생한 이유는 법치와 상식이죠. 이제 또 정치 개혁입니다. 과거처럼 적당히 YSDJ처럼 YSDJ가 협친이 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민주화라고 하는, 민주정부라고 하는 그 속에서 YSDJ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자신들의 집권이었죠. 자신들의 세력에. 이제 그런 시절은 훌쩍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정치, 좀 이제 우리 정치도 법치, 상식,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데서 이 윤석열 정부 한동훈 위원장에게 지지가 모였던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뭐 많이 밀고 당기고는 되겠지만 3년 동안 이제 그게 계속될 것이고 이재명도 어차피 국회를 장악했고 또 윤석열 정부의 약점을 속속들이 이제 총선을 통해서 다 파악을 한 만큼 이재명도 주도권을 잡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될 겁니다. 그게 윤 대통령의 생각처럼 쉽게 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참 상당히 이 많은 부분, 이 보수 우파, 정통 보수 우파에서는 참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한동훈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이다. 윤 대통령을 배신한 것이 아니다.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다. 단 사심 없고 신중하기만 하다면 한동훈이 지난 100일 동안 총선을 잘 이끌었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심 없었습니다. 신중했습니다. 정밀하지는 못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 이 소통이 문제가 있다. 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이렇게 이재명과 만나서 주고받고 이런 식의 협치라는 이름으로 이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국민들을 보고 보수 국민들을 보고 법치와 상식의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모든 것을 낮추면 됩니다.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지난 총선에서만 드러났던 문제점만 해도 뭐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지 이종섭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물가라든지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젠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실수를 좀 많이 하긴 합니다. 말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이 자세만 완전히 바꾸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없는 겁니다. 이제 그걸 바로잡으려고 하는 이 노력을 배신이라고 하는 저 홍준표나 이준석의 저 난동질입니다. 보수 입장에서 보자면. 저 난동질. 뭐 당에서 얼씬거리지도 마라 홍준표가 또 그랬는데 당이 싫으면 지금의 압도적인 지지율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에게 가 있습니다.
홍준표가 뭐 윤 대통령과 한편이 되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홍준표는 당이 지금 당의 지지율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홍준표 자신이 나가면 될 일입니다. 자신이 이준석과 계속 뭐 합당하자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나가서 이준석과 손을 잡든지 알아서 할 일입니다. 지금 누가 누구들어 지금 나가라고 하는 겁니까?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거죠. 이래서 홍준표의 여러 가지 그런 쓰레기 같은 이런 정치 행태도 문제지만 지금은 더 큰 것이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왜 빠집니까? 홍준표 같은 행태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이재명과 뭐 협치를 하겠다 이러면 지지율이 좀 올라가게 될 겁니다. 소위 민주당 지지층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가게 될 텐데, 이 보수에서 지지율이 빠지는 이유는 다른 것들도 좀 있습니다만, 홍준표처럼 이렇게 이간질을 하고 보수를 분열시키고 이런 행동을 보면서 이 보수 지지층에서 총선에서 패한 이 어떤 절망감, 거기에다가 이 분열이나 이런 것을 왜 윤 대통령이 이걸 포용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홍준표는 뭐 거의 난동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사실상 내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말하는 이게 어떻게 배신일 수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사심없이 신중하게 총선을 이끈 것이죠. 오히려 정반대죠.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충심이죠. 국민에 대해서,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저렇게 이간질을 하고 있는 홍준표, 또 이준석, 저게 배신이죠. 정말 보수로 본다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덧붙입니다. 한동훈이. 누가 저에 대해 그렇게 해준다면 잠깐은 유쾌하지 않더라도, 이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한동훈 위원장이 참 충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저에 대해 그렇게 해준다면 잠깐은 유쾌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고맙게 생각할 거다. 그게 우리 공동체가 제대로 작동하는 방식일 테니까. 이것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한동훈이 왜 우리 정치권에서 필요합니까? 우리나라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보수 지지층을 위해서 정치를 할 수 있다라고 믿음을 주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한동훈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이 또 자기 반성을 합니다.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정교해지기 위해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고 성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정교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 정립, 그 부분에서 정교하지 못했고 박력 있지도 못했다. 또 민주당보다는 훨씬 나았지만 이 공천 과정에서, 또 메시지에서, 메시지 능력은 뛰어나지만 이 전략 부분에서 좀 정교하고 박력 있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반성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 부분 이야기를 했고요. 정교해지기 위해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고 성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한동훈이 언제 정치에 다시 등판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국회를 둘러싸고 있는 화환, 저 화환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 화환 뒤에 있는 다수 국민들의 한동훈에 대한 지지입니다. 한동훈이 총선에서 패했지만 한동훈의 정치가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의 손을 잡고 협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후퇴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로의. 지금 이걸 지지층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빠졌고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은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협치를 하게 되면, 이재명을 만나게 되면, 주고받고를 하게 되면 지지율이 좀 올라가게 될 겁니다. 한동훈이 1년 정도 쉬는 게 맞습니다. 또 공부도 해야 되고 성찰도 해야 할 겁니다. 또 지금의 전국도 3년이 남아 있습니다. 한동훈의 정치가
이 대권을 노리는 것이라면 1년을 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이 이재명을 이용해서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가 보자. 그런데 이재명도 이판사판입니다. 지금 뭐 사법리스크로. 그래서 서로가 지금 밀당을 하는데 절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에게 주도권을 확실하게 줄 수 없을 것이다. 이재명이 뭐 그런 부분에서는 뭐 잔머리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이재명은 이판사판입니다. 그런 상황을 본다면 사실은 앞으로 1년이나 2년 정도 이 사법 리스크도 보고 전국 상황도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이재명과 밀당을 하는 이 전국도 좀 보고 공부하고 성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치와 상식을 바라는 보수 지지층입니다. 이 지지층이 한동훈을 대신해서 앞으로 1년이면 1년 국민의힘 여권에서 이렇게 선명하게 법치와 상식의 입장에서 해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희룡도 있고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원희룡, 장제원 많은 후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아쉬움 때문에 지지층의 상당 부분이 한동훈이 6월 말 7월 초 전당대회에 바로 등판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국정이 또 어떻게 바뀌어 갈지 모른다. 이런 점 때문에 적어도 1년은 이렇게 공부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맞지만 지금 지지층 입장에서는 하도 답답하고 또 윤석열 정부가 갈팡질팡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 부분은 아직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한동훈도 이렇게 이제 1년의 시간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일찍 등판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은 1년의 시간을 갖겠다 쪽에 무게는 실었지만 한동훈 자신의 또 한 말입니다. 이 총선 국면에서 자신의 운명은 이제 자신이 결정하지 못한다. 정치인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지층을 배신하고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정치인은 없습니다. 홍준표, 이준석, 유승민은 지지층을 배신한 겁니다. 그래서 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고요. 한동훈 자신이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을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상황이 정말 어려워지고 지지층이 정말 바라게 되면 일찍 등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1년 정도는 쉬겠다, 성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고도 많이 실망하실 이제 지지층 국민들을 위해서 이 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실망하고 기운 빠질 수 있고 길이 잘 안 보여 답답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같이 힘냅시다. 결국은 잘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메시지, 이 짧은 메시지 명료하지 않습니까? 해야 될 말 모두 다 하지 않았습니까? 지지층 국민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또 홍준표, 이준석 같은 저런 이간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자신의 정치적 전망에 대해서 자신이 할 이야기는 모두 명료하게 다 했습니다. 한동훈이 어떤 우려를 하고 있고 국민들, 지지층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또 윤 대통령을 아직도 얼마나 신뢰하고 있고 윤 대통령,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뭘 자기가 더 잘하고 보완해야 하고 그게 절대 배신이 아니고 그게 정말 자신은 사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동훈이 사실은 자기 속마음을 거의 제가 이럴 때 피를 토했다 이런 말씀을 잘 드리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명료한 언어로 메시지에 담았다 이렇게 읽힙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